자, 허브의 스위치를 온 하면요. 요. 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앵그리 미아오의 신제품 앵그리 미아오 네온 80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 미아오는 사이버보드 키보드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항상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담겨서 제품을 판매하더라고요. 자, 네온 80은 어떤 제품일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황색 명암처럼 생긴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지 뜯어보겠습니다. 쓱. USB C2C 케이블이었습니다. 이 케이블이 다른 케이블들이랑 다르게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좀 뭐랄까 지금까지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케이블 끝부분도 뭔가 멋들어지게 제작이 되었네요.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해가지고 계속 만져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하다 이거. 이거는 간단한 퀵 가이드 매뉴얼이 적혀 있고요. 내부 결합 방식에 텐션을 바꿔줄 수 있는 렌즈와 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요 쪼매난 종이봉투도 열어볼까요? 이야, 여기에는 볼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요. 그리고 흡음재가 한 장 들어있었는데 한쪽 면은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고 반대쪽 면은 이렇게 필름이 덮어져 있어가지고 매끈한 느낌이 나는 흡음재가 한 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보드입니다. 오. 뜯어볼게요. 칙쓱 촥슉 슉. 우와, 굉장히 멋진데요? 비닐을 뜯었음에도 요 위에 테이프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야, 이런 디자인은 진짜 처음 보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상단에 슝슝슝슝 뚫려 있는 요 구멍, 요 디자인입니다. 이게 전원을 켜면은 이쪽으로 다 LED 불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 과연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키보드 배열은 일반적인 텐키리스 배열에서 F12와 프린트 스크린샷 사이에 F13키가 들어가고요. 보통 많이 쓰는 6.25U 길이가 아닌 7U짜리 길이의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배열은 좌우의 균형을 맞춘 배열인데요.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같아가지고 완벽한 대칭의 구조가 나오는 배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열은 한영 전환 키를 많이 누르는 우리 K코리아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배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엄지손가락으로 한영 전환을 누르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가줘야 되기 때문이죠. 적응이 되면은 이렇게 하다가 누를 수도 있지만요.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 지금 FN 키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FN 키 고정이 되면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어찌됐든 외관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먼저 옆 사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의 키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이 제품이 무거운 풀 알루미늄 키보드인데요. 손잡이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자로 딱 뻗은 그냥 직각의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은 굉장히 멋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키보드를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져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게 키보드를 옮기거나 그럴 때는 살짝 불편하긴 해도 이 특유의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을 저는 좀 선호하기는 해요. 자, 키보드를 이렇게 돌려서 외관을 더 살펴보자면은 키보드 이쪽 중간에 USB-C 타입 포트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키보드는 이 LED 부분 빛이 발산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엄청 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유선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앵그리 미아오가 지금까지 항상 무선 모델만 출시를 했는데 요것만 예외로 처음으로 유선으로 제작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간 LED가 389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5000mAh 배터리 2개를 넣어도 그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버려가지고 이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제작이 된 모델입니다. 어쨌든 배터리와 무선 충전 패드를 제외함으로써 요 전면 높이가 18.5mm 그리고 타이핑 각도를 7도로 설계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나 게임에서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팜레스트랑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키보드 하부 쪽 살펴볼게요. 이야, 멋진데요? 막상 밋밋할 수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림자 져 있는 거 보이시죠? 살짝의 경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었고요. 이쪽 부분 아이콘도 굉장히 멋스럽게 앵그리 미아오 로고랑 그리고 이 키보드 컨셉, 구멍, 항공공포증 그런 거를 이렇게 아이콘화 해가지고
멋스럽게 지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범포는 이렇게 길다랗고 요 정도의 두께감이 있는 범포니 이렇게 키보드 내 귀퉁이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나사는 있어 보이게 별 모양 나사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요 키보드 색상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아이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살짝 노란빛이 돈다기보다는 노란빛이 살짝 돌면서 회색빛이 좀 더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살짝의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살짝 차가운 회색 느낌도 들어가서 적당히 좀 시크한 그런 멋스러운 컬러가 아닐까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키보드거든요. 이런 키보드를 이렇게 만지면은 제가 키보드 유튜브 채널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키보드예요. 뭐 잡설이었고요. 일단은 제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 제품의 무게는요 2.6kg이 나옵니다. 키캡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슝. 키캡은 이렇게 맑은 투명인데 요 내부 안쪽은 살짝 불투명한 그런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싸구려틱하지 않고 굉장히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자, 빛에 따라서 슈르릉. 네.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생겼고요. 요 키캡의 두께는 1.48mm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꺼운 편이라 가지고 키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키캡 재질은 아마 PC 재질일 거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 매끈한데 어느 정도 살짝 마찰력이 있고 요런 PC 재질의 투명 키캡은 조금 이렇게 땀이 묻으면은 살짝은 찐득해진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봐도 요 투명한 겉면에 내부는 이렇게 살짝 불투명한 게 들어간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요 P라고 적혀있는 각인도 예쁘고요. 요 키캡에 들어간 라임색 폰트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키보드는 핫스왑이 가능한 제품이라 스위치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검은색 보강판은 FR4 재질이고요. 이렇게 잘게 플렉스 컷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방향 핫스왑 기판이 들어가 있고 LED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 스테빌라이저는 기판에 장착된 PCB 마운트 스테빌로 체결이 되어 있네요. 이 스위치의 이름은 아이스 실버 프로 V2 스위치고요. 키압은 37g 포스, 바닥압은 45g 포스의 하중을 가진 스위치입니다. 이 아이스 실버 프로 V2 스위치는 버전 1보다 좀 더 부드러운 마찰 개수를 가진 재질을 사용해서 더욱 부드럽고 깊은 소리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스위치를 분해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투명한 흰색의 스템은 윤활제가 골고루 발라져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스위치 스프링은 굉장히 긴 롱프링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을 꺼내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대략 21.7mm 정도가 나갑니다. 스프링의 압력은 가볍지만 긴 스프링을 채택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쾌한 반동을 내기 위해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스테빌라이저 체크부터 먼저 진행해 볼게요. 스테빌라이저는 만점입니다. 진짜 만점이에요. 이 스테빌라이저 튜닝 느낌은 이게 적당히 좀 시원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밸런스 있게 윤활제가 포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타건할 때 느낌 좋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으로 지금 스테빌라이저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앵그리 미아오 스테빌라이저가 살짝 조금 저는 아주 미세하게 이게 막 새로 막 작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까지 리뷰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 거 좋네요. 일단 이 키보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자, 이제 이 키보드 케이블과 연결을 해서 타건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만져보니까 이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어요. 와우, 뭔가 느낌 있네요. 이거 고급 제품 같고. 네, 고급 제품 맞죠? 자, 그럼 이 케이블을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좀 어둡게 한 다음에 켜볼게요. 자, 허브에 스위치를 온 하면요, 이런 식으로 빛이 확 들어옵니다. 키보드가 진짜 엄청 화려하네요. 여기 키 하나하나에 일단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거에, 우와. 지금 이제서야 좀 약간 실물 느낌이 납니다. 예. 딱 이 느낌이에요, 진짜. 야, 화려하네요, 진짜. 화려해요. 지금 이게 CNC로 3120개의 홀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의 개수가 3120개래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다른 어떤 키보드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의 타건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 취향은 요거 LED를
이렇게 끄고 사용하는 게 좀 제 취향이기는 합니다. 지금 요 구멍이라던가 요 투명 키캡 요런 모든 것들이 LED를 위해서 나왔지만 그걸 켜지 않고 딱 이대로의 감성이 저한테는 훨씬 더 와닿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자, 그러면 타건 소리, 제일 기대되는 타건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앵그리 미아오의 네온 80 제품을 타건해 보았습니다. 리프 스프링 구조로 설계된 네온 80은 이렇게 키를 꾹 누르면은 살짝 움직여서 꾹꾹이가 되는데, 이 리프 스프링 구조 특유의 적당한 바운스감이 있어서 키감이 재미있고 경쾌한 느낌을 내어주고요. 아이스 실버 프로 V2 스위치는 도곡도곡거리는 맛있는 타이핑 사운드로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을 내줘서 타건할 때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스위치 키압은 딱 적당한 느낌으로 가벼워가지고 오랫동안 타이핑을 하기에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타건을 할 때 아주 미세하게 짧은 하우징 울림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곡도곡거리는 느낌을 가진 아주 미세한 울림이 정말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 키보드의 이름이 네온 80이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LED가 특징인데, 저는 이렇게 그냥 바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밝기를 살짝 줄여서 써주는 게 뭔가 좀 더 괜찮은 느낌이 들고, 여기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펑션 F9 키를 통해서 꺼주는 것도 더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살짝 은은하게 바꿔볼까요? 지금 이렇게 효과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컬러가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괜찮아졌어요, 좀 느낌이. 그리고 펑션과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 문자열 밝기도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펑션 키를 이용한 세팅을 통해서 적당한 밝기에 적당한 색상, 그거를 찾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괜찮죠, 요거? 지금 이 느낌도 되게 괜찮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밝기, 그리고 요런 컬러감, 저는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느낌이 있네요. 이건 은은하게 비춰주면은 되게 괜찮은 느낌이 납니다. 펑션 F12키로 이렇게 모드를 확확 바꿔줄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는 여기 보이시나요? 앵그리 미아오라고 실제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잘 보이는데 지금 카메라에서는 뭔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네요. 이 느낌도 괜찮네요. LED는 이렇게 하얀 LED, 요거랑 좀 뭔가 이 컬러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제품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키가 FN 키라는 건데요. 한영전환 세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그리 미아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데요. 클릭을 해서 여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키 매핑을 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펑션 키인데 펑션 키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측 알트, 그러니까 라이트 알트 키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베이직 이쪽에 라이트 알트 키가 없어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없네요. 요거는 그 소프트웨어 패치 한번 들어가면은 금방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식 발매가 되었을 때는 요거는 확실히 패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뀌는데, 그런데 다행히 요 펑션 키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펑션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레이어 2번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라이트 알트, 우알트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펑션 키를 이쪽에다 매핑을 했잖아요. 이 키를 누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한영 전환이 됩니다. 당분간 저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금방 패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야 매핑이 되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요거는 저도 빨리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측 상단 살펴보면은 요 LED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라이트는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네요. 완전히 올 화이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래그를 쫙 해가지고 전부 바꿔주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다 드래그가 되는구나. 지금 제가 클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훑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해집니다. 자, 어플라이 눌러주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업로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툭툭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또로로로 왔다 갔다 33개의 프레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드럽게 화면을 움직여주는 거였어요. 요거를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쫙 눌러가지고 프레임을 하나로 만들어줘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냥 하얗게. 저는 요게 정신 사납지 않고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막상 또 보니까 조금 심심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까지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메뉴 아래에 프리셋을 다운로드 받아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렇게 업로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지금 이렇게 바꾸니까 약간 정신사납게 바뀌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키보드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뒤집어서 체결된 나사들을 전부 풀어줍니다. 나사를 다 풀어줬고요. 상판을 드러내서 이런 식의 구조네요. 이 검은색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케이블을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짜잔, 앵그리 미아오. 요게 바로 리프 스프링 구조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면은 얘가 받쳐져 있고 얘는 띄워져 있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겁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동봉되어 있던 요 리프 스프링 부품들, 요게 이렇게 색상별로 강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살짝 들어줘가지고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기판과 보강판을 드러내준 건데 이렇게 하부 흡음재 폼도 채워져 있고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흡음재가 다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까 전에 봤던 구성품이랑 같은 요 흡음재가 들어가 있네요. 기본 구성품에 따로 있던 요거랑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같은 건데 두 개를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여기 부분 맨들맨들하고 깔끔하네요. 정말. 여기 있는 리프 스프링 부품은요, 튕겨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제품에 동봉된 이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주고 다른 걸로 갈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검은색이 좀 더 둔탁한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은색을 튕길 때는 이런 식이고요. 검은색을 튕길 때는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좀 더 단단한 타건감을 원하시면은 요 부품으로 교환을 해서 다시 빌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 리프 스프링으로 전부 다 지금 바꿔봤는데요. 어떨까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데 지금 이거 검은색 리프 스프링 그걸로 빌드를 했거든요. 원래 요 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꿨는데 요걸 이렇게 하나씩 튕겨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거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세게 누르면 이 정도나 들어가고요. 살짝만 눌러도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게 더 부드러운 거구나. 몰랐네요 이걸. 이대로 한번 타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검은색으로 안 바꿔봤으면은 인생 절반 손해볼 뻔했습니다. 훨씬 좋아요 지금. 훨씬 더 마음에 드는 키감이 나오고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부품을 따로 줘가지고 써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요거 구매하시면요, 네온80 요거 구매하시면은 검은색으로 바꿔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좀 더 플렉시블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이 뭔가 저는 지금 훨씬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앵그리 미아오의 신작 네온80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